자는 시간 빼고는 하는 것 같아요. 20시간? 오늘은 하고 어디 가세요? 그럼 품위 유지비. 제가 하는 일은 투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청담동이요? 형 돈 꽤 들 텐데. 지금요? 없죠. 맛있죠. 지금 이런 형편이 아닌데. 너가 주식으로 다 날려가지고 그런 거잖아. 네가 돈 펑펑 다 잃은데 나는 못 쓰냐? 깔끔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때요? 위자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정말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인들은 한 2, 3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노소영 최태원님, 네. 그 노소영 최태원님 네. 그분들은 뭐 20억 이렇게 네. 받고 네. 우리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을지가 뭐 궁금하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솔직히 2, 3천 위자료가 좀 적게 느껴지셔가지고요. 그럼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남편한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야 돼. 그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저 몰래 주식 투자해가지고 네. 한 뭐 5억 정도 날린 거 그리고 정관 수술 당연히 저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돈 날리고 난 정관수술 하라고 안 해 이러면 열받고 화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가정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3만 원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체해줄게요. 네, 그러면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의 유책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만 돈 쓴 거 아니잖아요. 응? 신랑도 계속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동등하게 잘못이 있는 거지 남편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 그럼 가셨죠? 안 받아요. 응? 안 받을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누가 만든 거예요? 샹 욕을 하고 싶네요. 당연히 정말 저희 신랑이 유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을 했었죠. 뭐 일단은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유리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애를 데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평소에 누구랑 소통을 많이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깔았을까요? 혹시 예상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학교 갈 때 솔직히 많이 했잖아. 춤추고 싶어 막 흔들고 싶어. 근데 최근에 다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3년 전까지는 다 제가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양육권을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애들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양육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7천이요. 네. 그럼 우리는요? 저요? 비정기적으로라도 혹시 수입이 평균적으로 한 100, 200? 100, 200? 자녀 양육비를 줘야 되면 이게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걸로 수지타산을 따지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가 당연히 마이너스죠. 네. 거의 0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 2인 가구 기준으로 114만 원 나오거든요. 한 명당이요? 네. 그럼 월급이 초과 거의 목에 차는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럼 많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아이를 여러 명 키우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감산이 돼서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한 거예요. 많이 낳아봤자 뭐해. 그쵸?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희한해.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많이 받았을 때 280에서 300 정도? 280에서 300 정도? 차라리 이혼해서 위자료 받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야, 양육비. 양육비요. 그렇죠. 저는 280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양육비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죠.
애들한테 아빠가 있는 게 아니, 좋은데. 그게 낚였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낫다는 생각이 들 네. 만큼 남편한테 섭섭한 게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양육비가 적지 않네. 음. 생각보다 280이면 아이 셋 키우겠는데? 지금보다 나은데? 이혼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내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이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혼 생각이 네. 더 높다. 네,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네.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혼을 할 거예요. 어차피 남편은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그냥 저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선 이제 두 분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의 의사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희 양육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내가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거의 뭐 반의 반 이상을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아내 측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남편도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강하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가사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양육과 육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양육권을 뺏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 그렇게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꿈을 더 쫓으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러면 이제 이혼을 만약 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의 양육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보면? 근데 아내의 경제력이 과연 그런 양육 환경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저희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키우냐? 이혼을 해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애가 3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아직 어린애들이 있는데 아내분께서 SNS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그런 환경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심이 있고, 따라서 양육권도 남편이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경미 씨, 만약에 본인이 아이들을 다 키우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본인의 꿈을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오히려.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꿈은 굽힐 생각이 없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육아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솔직히 신랑은 한 1% 정도 양육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0%는 넘습니다. 아, 50%가 넘어요? 자신합니다. 시댁 부모님은 또 그 시누이 아이들을 2명이나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3명까지 더 보태서 케어를 해주신다면 저희 애들을 맡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미 씨 얘기는 이거네요. 그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엄마가 봐주는 게 낫다. 이 네. 얘기시네. 네. 우선 그러면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 요소이니까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양육권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시죠. 네, 저희가 있는 자산이 많지는 않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평하게 5대5로 나누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하기를 희망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요. 거기에 지금 대해서 보정금 1억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재산 형성된 것이 남편분이 거의 경제 생활을 다 책임지고 하고 계시죠, 보면. 저희가 많이 양보해도 7대3. 정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못 믿는 이유가 이제 이혼할 때 되니까 돈으로 쪼잔하게 저 같으면 그냥 다 주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7대3이라고 하니까 정말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최근에 수입이 없었던 거지 대기업 재직하면서 소득 활동도 충분히 했고요. 그 와중에 또 자녀 출산도 하고 아이들 케어까지 했기 때문에 7대3은 네, 부족하죠. 저희는 5대5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아내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결혼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저는 7대3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5대5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6대4? 6대4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6대4. 네. 아니 뭐, 이 두 분 굉장히 심플하네요. 양육권. 양육권과 1억. 네. 1억. 네. 딱 그것만 정리하면 해결이 됩니다. 되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저희가 양육하고 이제 양육비로는 한 달에 약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한 2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하면 뭐 400에서 450 사이. 그 28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서 알았어요. 7천이래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세전을 한 58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요? 한 100, 200? 100, 200. 남편 세전 소득을 580으로 잡고 저희가 100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 680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근데 죄송한데 부부 합산 무슨 말이세요? 금액을 부부 하면 안 되는 합산이요? 게 그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데 근데 거기는 소득이 있다고 그게 증빙이 안 어렵죠.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은품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왔네. 지금요? 없죠. 투자 금액이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억은 썼지 않을까? 헤매나 이런 비용들이 거기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번다고 하셔도 그 비용을 빼야 돼요. 매달 100 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평균. 그 평균. 평균 100은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그게. 피드 하나 올리면 50인데 두 번만 하면 100만 원인데 더 벌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거를 최대치를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한 달에 한 400인데 280 주면 120으로 맞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그 저희가 그래서 그 최저 생활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전부 받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1인당 생활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180이면 220을 줘야 되는 거네. 네. 근데 그거 받으셔가지고 아이를 지금 같이 키울 수 있겠어요?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하면 뭐 한 150 정도는 제가 볼 때 그 본인 일에 투자가 되는데 220 받아서 150 그거를 쓰면 나중에 70 남는데 그걸로 유지가 될까요, 이게? 근데 뭐 앞날은 모르고 뭐 그러니까. 일이라도 해야죠. 그럼. 추상적입니다, 너무. 저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샵 다니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버는 거에서 비율대로 조금 줄여가면서 지출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남편분은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네네네.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 있어요? 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아무리 양육비를 따지고 해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양육권은 저희가 가져가되 저희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얘들을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의 욕심이야. 현실은 달라. 제 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원인 제공을 많이 했잖아요. 제 꿈을 쫓은 건 얼마 안 돼요. 원인 제공이라 하면 어떤 거를 정확하게? 정관 수술도 안 하고 정관 소통도 수술? 안 되고 경미 씨는 만약에 양육권을 남편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을지 그걸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좀 지켜주고 받아들여 준다면 나도 열심히 잘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요. 네. 그런 조건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이 어떨까 네, 싶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과거에 남편이 주식도 하고 그걸 못 믿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얼마인지
순수하게 그 총액을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300만 원 딱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저희한테 필요한 스스로한테 쓰는 돈도 쓰고 아이들 식비도 쓰고 가게를 300만 원 운영하고 가지고 싶다. 다 하는 거예요? 지금 300만 가능, 원으로? 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의견은 차라리 다 줘라. 그냥 가져라. 너가 해봐라. 네. 그냥, 거의 근데 그냥 고정비용 다 더 포함해서. 이상 거의 선에서만 정리를 하지 나한테 어디서 돈을 만들어 오라 그런 요구는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알아서 해봐라. 월급 전액을 전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이체. 일단 저희가 왜냐면 이렇게 복잡해지죠. 정말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정말 성실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제 한도 내에서 쓰는 스타일이지 절대 과하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뭐 지켜봐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1번은. 또 있나요? 두 번째는요. 정관 수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한을 특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2주 동안 네. 해외여행,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이태리 쪽으로. 정말 딱 그 2주 동안 아내가 2주요? 네, 2주? 네, 2주. 왜냐하면 그 애들까지 다 데리고. 혼자 2주 동안 그 패키지 여행으로. 그리고 또 남편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유럽 여행. 에펠탑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럼 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시간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비용 부담도 전부 다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왜 아기는 누가 봐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엄마 아빠 있잖아요. 네 예산이 얼마나 들지?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000만 원 그쵸? 돈 1,000만 원 못 쓸까요 저한테? 본인은 주식 그렇게 했었으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어영부영 해도 한 1,000만 원 깨질 1,000만 원은 텐데 듭니다. 지금 전 재산이 1억인데 이거를 1억에서 1,000만 원 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진짜 정말로 정관 수술보다 요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럽 여행이? 네. 참 재밌는 사람이네. 역시 너답다. 뜬금없는 이탈리아에 2주 동안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철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네. 달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결혼해서 한 번도 여행을 그쵸. 가본 적이 없다. 뭐 임신해가지고 네. 다낭 어떤- 간 게 전부거든요. 신혼여행을 베트남 다녀. 네. 아 베트남 다낭으로 저는 다녀오셨다.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때 경민 씨 거기 가면 2주 동안 엄청 뭐 찍으려고 겸사겸사. 겸사겸사 좋네. 제가 대리인이지만 네.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네. 과하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왜 저희가 하신 고정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만약에 그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더라면 썼으면- 우리가 더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 혼자 네, 유럽 여행을 그거를 가겠다. 근데 진짜 약속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내가 그게 진짜 해소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주식 관련한 거 다시는 언급도 안 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과소비하지도 않고 2주 동안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네요. 다시 태어나는 거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겠죠. 네,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빚을 낸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아니 어디 주식에서 빼서 주겠죠. 없다니까. 주식이 아직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자, 요거 우리 조건을 조정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저기 혹시 이태리 말고 어디 저 가까운 곳 동남아 근데 쪽은 유럽 가고 싶어요. 동남아 가기 싫어요. 현실적으로 이혼했을 때 조정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저희가 그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근데 잠깐만 남편이 약속하셨었는데 그쵸?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혼자만의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기 잠깐만 그 전에 이혼하자고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리마인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결혼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 모든 걸 다 털고. 다시 다 태어나기 털고. 위한 네, 아내분은 진짜로 과거를 다 의식이네, 털어내고 의식이야. 이거 네. 사진 태어나기 위한. 혹시 SNS용입니까? 웨딩 촬영도 10kg 쪄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항상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경미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돈 꽤 들어갈 그것도 거거든요. 뭐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니, 이거를 막 뭐 무조건 스튜디오 고액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경미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네네. 후를 털어버리고 새로 가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까부터 좀 걸리는 게 총 재산이 지금 1억인데 만약에 한 10억이 있어요 지금 그럼 뭐 내가 경미 씨가 얘기하기 전에 그거 좀 보내주라고 할 텐데 이거 다 하려면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보증금 뺏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근데 광주 집이 저희 명의만 아니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저희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아 그거는 뭐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증여세 내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랑 전혀 다른 금액이 오니까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자 아내 1번 생활비 그 직접 입금 2번 정관 수술 네. 3번 여행 4번 리마인드 웨딩 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기하세요. 첫 번째 가능. 가능. 두 번째 정관 수술은 구체적인 일자는 저는 잡았어요. 네. 추석 명절 전에 직전. 네, 네. 그래서 좀 저도 쉬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행 여행. 이탈리아. 네. 그거는 불가합니다. 불가 절대적으로 웨딩, 불가. 리마인드 리마인드 웨딩은 가능. 가능? 가능. 오. 그 여행 많이 양보한 겁니다. 여행 빼고는 뭐 그렇죠.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남편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뭐 300만 원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고. 그건 근데 너무 좋고. 애들은 내가 벌겠다. 네. 그럼 너도 자유스럽게 혼자 온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 말 안 할게요. 여행도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선 받은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중요해요? 안 돼? 이탈리아? 와, 진짜로? 이탈리아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아니 유럽을 가고 싶어요. 아,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자 정관 수술 안 하고 예. 여행 가라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유럽. 여행이네요. 유럽. 유럽? 그러면 정관 수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첫날에 무슨 정관 수술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이 양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가도 싶기도 하고. 정관 수술 할 거야? 내가 번다고. 그러니까 정관 수술 하라고. 정관 수술 관련해 가지고 저 상담 오셨죠? 네. 나는 정관 수술을 내 걸었지만 그건 마음이라고 생각해 언니. 이거 하나 못 해줘? 나를 위해서. 나도 그랬어. 유럽. 유럽? 그러면 어디 빚을 내서라도 한번 보내주고 정관 수술 하지 마요. 소장님, 현실적으로 정관 수술이 훨씬 저렴합니다. 네. 유럽이 그 정도예요? 그럼 1년 안에 만약에 이탈리아 여행을 안 보내준다 그러면 이혼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네. 네. 아, 진짜로? 네. 이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여행 안 보내준다고 지금 이혼하겠다라고 그러는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걸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유럽 여행이 1,0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떠나서 유럽 여행을 저는 리플렛이도 뭐 중요하고 유럽 여행 솔직히 제가 벌어서 가면 그만인데 저는 그 마음을 보고자 유럽 여행을 썼던 건데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뭐 1억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유럽 여행 하나 이렇게 1,000만 원 2주 못 보내주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유럽 여행을 얘기한 부분이었고 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50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할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운영해서 남는 돈 보태가지고 1년 뒤에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데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 네. 관리하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네.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500만 원까지는 본인이 지원하고. 네. 네, 제가 그렇게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 네. 네. 그거를 정말 들어준다면 넌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유럽 여행을 고른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근데 뭐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서로 진짜로 노력해서 지켜야지만 진짜 끝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노력할 테니 다시 좋았을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혼을 처음에는 100% 생각을 하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도 보완을 해서 잘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 예, 사진 예, 한 예. 번만 찍어주세요. 자, 셀카로. 사진 잘못 나오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올려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